우리요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 16페이지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를 딱 봤더니 로그의 진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 나왔네. 아, 얘는 로그 방정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일명 줄여서 로방 요런 녀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로방 로브는 못 풀어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로 틀리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로그 방정식을 풀 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까? 동그라미, 선풀이, 후미, 동그라미. 요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동그라미를 할 거예요. 자, 미수나 진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부분에 모두 다 이렇게 동그라미 쳤어요. 이제 몸짓 해야 돼? 선풀이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엄청나게 중요한 특징이 있지. 로그 방정식은 로그 방정식인데 뭐가 보입니까?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로그 방정식이에요. 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로그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고 배웠습니까? 앞 페이지에서? 기억이 안 나요? 네, 앞 페이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로그 방정식. 자, 문제를 어떻게 한다? n과 알파에 대한 방정식으로 재구성한다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n과 알파에 대한 방정식으로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자, 가우스 로그 2의 2x는 가우스 로그 2의 x의 세제곱이라고 나왔어.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좀 건드리고 싶어. 얘는 뭐라고 바뀔 수 있을까? 로그 약하십니까? 예. 얘는요, 진수끼리의 곱셈이지.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바뀌므로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x가 될 거예요. 근데 로그 2의 2가 몇인데? 1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로그 2의 x라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쪽에 있는 건 뭐로 바꿀 수 있을까? 3 로그 2의 x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적어놓고 보니까 나는 누구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알겠다가 나오죠? 예, 로그 2의 x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얘를 뭐라고 놓는다? n 플러스 알파라고 놓는다. 여기에서 n은 뭡니까? 정수여야겠죠. 그리고 알파는 뭡니까? 0 이상 1 미만인 이와 같은 수가 되겠다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얘는 n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꿔버렸더니 1 플러스 n 플러스 알파 이런 식이 됐어요. 자, 이 녀석도요, 로그 2의 x를 n과 n 플러스 알파로 바꿨더니 가우스 3n 플러스 3 알파라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책 받으셨어요? 네. 올림포스 책 선생님 누군가에게 전해줬는데? 누구 왔어요? 걔 대현이한테 줬는데? 아, 그래요? 김대영. 아이씨, 아니, 진짜. 저희 수학여행 갔다 와가지고. 아, 그래? 어제 내려갔어요. 아, 그렇구나. 대현이한테 받아. 알지? 고등학교 1학년 대현이가 너를 알더라고. 그리고 그거 교재 만든 거거든요. 자, 미리 좀 안내해드리자면 한 번씩 들어가 있어요. 너희들 시험 범위 부분이야. 부교재에 올림포스 한 번씩이야. 그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한 건 알지? 네. 그러면 앞에 너희들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모르거나 문제가 되거나 그거는 표시를 해가면서 공부하고, 예, 질문이 있으면 그 앞에 표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면 선생님이 풀이를 올려드릴 거고요. 자, 부교재는 보통 몇 번을 반복해서 풀고 시험을 보는 게 상식이다? 3번. 3번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 번 풀고 선생님 한국에 있으니까 예, 어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풀고 주말에 이제 나올 때 선생님 저 다 풀었는데 대신 다 풀고야. 네.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좋다 나도 한 번만 줘. 알았어 우리 선생님 막 줘. 이래가지고 예, 안 풀었는데 달란 친구 있는데 너희만 푸는 거야. 풀고 그거 이제 거의 다 끝나지 않아도 선생님 저 거의 다 풀었는데요. 한 번 더 풀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준비를 해줄게요. 주말에 한 권씩 이제 받아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권씩 푼다? 라고 생각하세요. 수학은 벼락치기가 된다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해놓고 그 잡다한 과목은 막판에 하는 거야. 근데 수학은 미리 다 해놓는 거야. 네. 저 개념집을 놓고 왔어요. 개념집을 놓고 왔어요. 잠시만요. 동사지 미리 알려주지. 문자. 자, 개념집을 놓고 오는 건 괜찮아. 선생님이 죽이지 않아요. 근데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자, 우리 16페이지 거지. 선생님, 죄송한데요. 뽑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옵니다. 있어. 나와도 있어. 오, 완전 좋아. 뽑을 생각하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있군요. 이렇게 운 좋을 수가. 우리 지수로그 방정식 맞죠? 예, 맞다. 16. 안 뽑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 책을 잘못 갖고 올 수는 있어요. 미리 수업 전에 알려주셔야지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6페이지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출제자는요, 우리한테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야 라고 이런 식으로 줘요. 혹은요,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다 라고 정의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가우스 x의 정의를 봤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잘 안다 모른다? 잘 몰라요. 왜냐면 가우스 x의 핵심은 정수이기는 하지만 요 앞에 크지 않은, 넘지 않는 이러면 잠깐만 크지 않으면 작단가? 작거나 같단가? 막 요 고민을 하다가 머리가 복잡복잡해져서 뒤까지 못 읽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수학 상하에서 배운 학생들은요, 가우스 x가 나오면 우리만의 정의로 암기를 해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우스 x는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라는 정의를 여러분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가우스 x는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다예요. 즉 무슨 얘기 되겠습니까? 0, 1, 2, 3 있는데 가우스 2.3이야. 그럼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가서 2.3 딱 찍고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2. 이런 식으로 가우스 x의 정수값을 손쉽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 녀석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얘는요, n이 정수입니다. 정수의 1 더하면 얘도 정수지. 정수에다가 알파만큼 조금 더 갔어.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몇이 되겠습니까? 얘 풀면 뭐 나와요?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1 플러스 n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얘예요. 얘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가 뭔데? 3n이야? 3n 플러스 1이야? 3n 플러스 2야? 몰라요.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3알파라는 녀석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알파의 범위를 선생님이요 0 이상 1 미만이다 라고 했지. 여기에서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이 3배를 해버려. 그러면 3알파는 0 이상 3 미만이 돼버려요. 오씨,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3n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3n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그냥 3n이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상황이구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를요 1단위로 끊어서 나눠버릴 거예요. 그래, 나 우선 3알파가 0 이상 1 미만인 경우, 두 번째 3알파가 1 이상 2 미만인 경우, 세 번째 3알파가 2 이상 3 미만인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즉 알파는 0 이상 3분의 1 미만인 경우, 알파는 3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인 경우, 알파는 3분의 2 이상 1 미만인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눠보도록 할까요? 요 밑에다가 식을 선생님이 그냥 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식 쓸 거야. 자, 얘는요 한쪽 식은 1 플러스 n이 왔어요. 자, 알파가 3알파가 0 이상 1 미만인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식이 뭐가 됩니까? 3n이 나오겠지. 왜? 3알파가 0 이상 1 미만이니까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3n.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므로 넘어가면 2n은 1이다. n은 몇이다? 2분의 1이다 라고 나와요. 얘는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모순이에요. 왜요? n은 정수거든. 문제에서 n은 뭐라고 정의가 되고 있어요? 정수. 그러므로 2분의 1과 절대로 같아질 수 없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하자. 1 플러스 n은 자, 요 식은 뭐로 나오겠습니까? 1 이상이니까 3n 플러스 1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결국요 n항은 n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구했더니 n이 몇이 나온다? 0이라는 정수가 나오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가정하고 풀었지? 정수 n을 구한 겁니다. 아, 로그 2의 x는 결국 알파만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알파의 정의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지. 즉 얘는 몇 이상이다? 3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x값의 범위 구하면 자, 미수는요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x는 뭐가 되겠다? 2의 3분의 1 제곱 이상. 어머, 여기 등호 안 들어가네. 2의 3분의 2 제곱 이상. 자, 2의 3분의 1 제곱을 우리 수학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세제곱근 2라고 부르죠.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세제곱근 2의 제곱이니까 4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보도록 하자. 요 녀석도요 1 플러스 n은 3n,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2, 3n 플러스 2다 라고 놓았어요. n항은 n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n은 마이너스 2분의 1, 모순이다. 왜냐하면 n은 정수기 때문에. 그러므로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로그 방정식 문제. 예, 잘 연습해 두셔야 돼요. 난이도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가볍죠? 너희들 그 정도 한 권 정도 풀지?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한번 풀었던 거니 엄청 쉬울 거 아니야? 네. 학교에서 풀었던 거니까 엄청 쉽고 한 권 정도는 일주일에 푸니까 일주일에 그냥 편하게 한 권씩 해서 3권 정도 풀고 시험 보세요. 학교에서 이거 안 풀어줄걸요? 부교재라며. 네. 그냥 이름만 부르는데 마지막에 풀어주나요? 근데 쌤제가 잘해줘. 어쨌든
근데 저희 다음 주부터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받아요? 어머님들한테라도 좀 부탁해서 아니면 학교로 택배를 보내? 단체로? 지금 못 받아요. 네? 지금 못 받아요. 우선 풀고 근데 풀어봐요 우선. 양이 좀 많으니까 풀고 어머님들한테 부탁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올 수는 있잖아. 나와 안 나와? 시험 기간 안 나와? 안 나오면 엄마 보고 엄마 책 좀 받아서 나 전달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 좀 드려요. 예. 그 정도 수고는 어머님들도 해주셔야지. 예. 자, 요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동그라미를 안 했구나. 우선 물어볼까? 우선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얘를 꼭 사용해야 돼 라고 보이는 개념이 하나 있어야 돼요. 무슨 개념 되겠습니까? 무슨 개념일까? 이 개념은 꼭 써야 돼. 얘기해보세요. 틀려도 돼. 없어?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괜히 무섭다. 누구 왔어요? 꼬맹이 막내딸. 네. 깜짝 놀랐다. 자, 그러면요, 우리요. 자, 여기에서 문제 좀 바꿔놓고 가야지. 자, 보이는 개념 진짜 없어? 노골적으로 온몸으로 얘가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보입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보여줘야 돼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선생님 사용되는지 어떻게 하는데요? 자, 여기에 봤더니 우선 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주어졌어. 그런데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근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주고 있는데 뜬금없이 AB 구하래. 그럼 이제 봐야지. AB가 뭔데? 봤더니 AB가요. 막 이런 계수 자리에 막 들어가 있어요. 근이 뭔데? 계수 구해봐 라고 나온 문제랑 똑같이 이때 우리는 반드시 무슨 개념을 사용한다? 근을 언급하고 계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올 땐 항상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수능 시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된 굉장히 중요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풀어보도록 하자. 우선 바로 이 자리 마이너스를 제외한 이 자리가 뭔데? 두근의 합자리죠.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온다? 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요 녀석 상수항이죠.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상수항이 바로 뭐가 된다? 두근의 곱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와우, 미지수 2개인데 우리 식 몇 개 만들었어? 2개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네요. 미지수 2개, 식 2개, AB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첫 번째 식을 정리를 해보면 AB 플러스 1이 9가 된대. 즉 AB는 몇이 된다? 8이 된다 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왔어요. 자, 이 두 번째 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은요. a의 로그 2의 b제곱 플러스 16은 20이다 라는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지수 자리에 로그가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단항식은 단항식꼴로 만들어서 양변의 로그를 취해야 한다라고 배웠죠. 자, 그러므로 단항식꼴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16으로 넘어가야겠네요. 결국 a의 로그 2의 b는 넘어가서 몇이 된다? 4가 된다예요. 이제 양변에 로그 몇을 취할 건데 로그 2를 취하지. 왜? 여기 로그 2가 있으니까 미수 통일. 그래서 양변에 로그 2를 취해주면 이 녀석 앞으로 내려가지. 그래서 앞으로 내려가면 로그 2의 b 곱하기 로그 2의 a는 로그 2의 4 몇입니까? 2.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로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로그끼리의 덧셈 좋아해요. 로그끼리의 뺄셈 좋아해요. 하지만 로그끼리의 이런 곱셈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왜냐면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이런 원리가 있어. 근데 곱셈은 더 이상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짓이 있다, 없다? 없어요. 끝난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자, 이제 뭔 짓을 한다? 주어진 1번식과 요 2번식을 관계를 맺어줘야 돼요. 근데 얘하고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선 여기에 뭐가 필요해? 로그 2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요 1번식의 양변에 로그 2를 취합니다. 로그 2의 AB는 로그 2의 8 몇입니까? 3. 그러므로 얘는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는 3이다 라고 이렇게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요. 그래서 봤더니 게임 끝났습니다. 갑자기 얘가 합해서 3? 곱해서 2가 나오는 두수? 자, 합해서 3, 곱해서 2가 나오는 두수 직방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어요. 자, 뭐하고 뭐가 되겠다? 1과 2가 되겠다. 근데 누가 1이고 누가 2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1이고 얘가 2일 수도 있고 얘가 2이고 얘가 1일 수도 있지. 자, 요 경우에는 답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얘가 1이 되기 위해선 A가 몇이 된다? 2. B가 몇이 된다? 2가 되기 위해선 4가 된다요. 혹은 자, 요 녀석을 가지고 답 냅니다. A는 4, B는 몇이 된다? 2가 된다요. 그래서 요런 두 쌍의 답이 나오더라 라고 정리하면 되는데, 잠시만요. 예, 두 양수 A, B 구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지. 예, 우리 여기에서 하나 빼먹은 거 있다? 우리 요 녀석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해야 돼? 진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있네. 로그 방정식이네. 동그라미, 선풀이, 후음이. 이제 후음이 해줍니다. B 자리에 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죠? B 자리에 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므로 둘 다 답이 되겠다? 라고 마지막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세요. 필기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착각했다. 2반은 5일 6일에 수업 없다 그랬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미안해요. 착각했다. 딴 반이랑 헷갈렸다. 대공부 때문에. 예. 2반 5일 6일 수업 없습니다. 5월 그 다음 주 12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오시기 바라고요. 시험 대빵 잘 봐서 오시기 바랍니다. 지워도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부등식 들어갈 거예요. 이건 근데 또 하지 않았니, 선생님이? 네.
시간 걸린다고 이거부터 했구나. 예. 자, 그래서 결론 한번 내보자. 로그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선음미, 후풀이 1, 2의 공통해. 맞습니까? 네, 이렇게 풀어야 된다. 요거 명심하고요. 문제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얘를 딱 봤더니 부등식이네.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진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부등식이 나오고 있어요. 일명 무슨 부등식이다? 로그 부등식이다요. 자, 줄여서 로방 로브라고 쓸 거야. 얘는 로그 부등식이에요. 자, 로방 로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막 풀어야 된다? 굉장히 조심해서 푸셔야 됩니다. 자, 로그 부등식을 푸는 방법 다시 불러볼까? 시작! 선음미, 후풀이 1, 2의 공통해. 요 3단계에 걸쳐서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선음미 해볼 겁니다. 선음미는 뭔데? x제곱 마이너스 19는 진수 자리에 있으니까 양수여야 해. and x-5도 진수 자리에 있으니까 양수여야 해. 이게 바로 선음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은요, 이렇게 볼까? 자, 얘는 선생님이 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빠르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훈련하고 가자. 얘는 원래, 요건 필기하지 마요. 예, 얘는 원래 뭐야? x-루트 19, x 플러스 루트 19로 인수분해되므로 x는 마이너스 루트 19보다 작거나 x는 루트 19보다 커.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제곱이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 그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푸시면 좋냐면요. 그냥 얘를요, x의 제곱만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얘를 보면서 뭘 떠올리냐면, x는 루트 19보다 크구나 라고 하나를 잡아낼 수 있지. 맞니? 네. x는 루트 19보다 크구나. 자, 그런데 제곱이 나온 문제는 항상요, 0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의 그림이 무조건 그려져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루트 19보다 크거나 x는 루트 19보다 죄송해요. 말 잘못했지. x는 마이너스 루트 19보다 작거나 x는 루트 19보다 커라고요. 얘를 보는 순간 막바로 범위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좀 키우면 좋겠다야. 알겠습니까? 자, 결국에는요, 어쨌든 얘를 딱 보자마자 그래, x는 루트 19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루트 19보다 작은데 여기에서는 x는 5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고 and니까 교집합이죠. 바로 요 범위가 선음미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뭐보다 크다? 5보다 크다. 하나 잡아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후풀이 들어갈 거예요. 이건 뭔데 이렇게 떠있지? 예, 후풀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후풀이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묻겠다. 너희 곱셈이 좋니? 나눗셈이 좋니? 곱셈 좋지.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곱셈이에요? 나눗셈이에요? 이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이거 싫은데? 그럼 곱셈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곱셈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식을 이렇게 바꿔놓을 겁니다. 로그 0.5의 5 플러스 로그 0.5의 x-5라고. 자, 그리고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바뀌므로 로그 0.5의 x제곱 마이너스 19 로그 0.5에 두 개 곱해서 뭐 나옵니까? 5x-25라고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겠네. 자, 이제 나는 로그 0.5를 떼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등식의 양변에서 로그 0.5를 뗄 거예요. 근데 이거 뗄 때 혹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떼버릴 때 주의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왜요 선생님? 미수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미수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바꿔주셔야 돼요. 결국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보다 크다라는 2차 방정식이 2차 부등식이 돼버리네요. 자,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요 세 가지